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을 알고부터 생활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 후 치료를 하니까 정말 믿을 수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은 지압이나 물리치료와 다릅니다. 척추를 중심으로 신경과 근육을 재정비해 몸의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려놓는 것입니다. 경험 많은 전문의와 테라피스트들이 일군 명성,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당신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윌셔 센터 카이로프랙틱. 실록의 푸르름 가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일일 확진자가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경고하면서 마스크 착용을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은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증명서 오늘부터 발급됩니다. 한인타운의 이웃케어 클리닉이 한인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 현재 델타 변이가 확산돼 감염자 수는 크게 늘고 있지만 백신 효과로 인해 중증자나 사망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에리카 스텔리 시장이 식당들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12개월 연장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발생에 대해 함께 논의합니다. 서부 지역의 폭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도시가 120년 만에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지역 학교와 관공서는 폐쇄되고 경전철 운영이 중단됐고 식당도 문을 닫은 가운데 전력 공급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사고로 사망자가 12명까지 늘었습니다. 구조당국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내일 이 붕괴 현장을 직접 찾을 예정이며 LA에서는 붕괴 현장에 구조 인력을 파견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은 가운데 오는 금요일인 7월 2일 LA 국제공항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항 측은 공항 이용객들은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미리 나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는 올해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법 불꽃놀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불법 폭죽을 소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오늘부터 시행되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프트카드와 교환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일본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온라인을 통해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 지역에 일주일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NBA 플레이오프 서부조 결승에서 2승 3패를 기록하고 있는 LA 클리퍼스가 오늘 오후 6시 피닉스 선즈와 6차전 경기를 스테이플 센터 홈에서 갔습니다. 동부조 결승은 미러키 벅스와 애틀랜타 혹스가 2승 2패로 맞서고 있습니다. LA 엔젤스의 오타니 선수가 뉴욕 양키스와의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시즌 28호 홈런을 기록하고 홈런 부문 단독 선두로에 올랐습니다. 서부조 2위 다저스는 1위인 샌프란시스코를 3대1로 꺾으면서 이제 승차를 1.5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에 흐리지만 오후에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한국을 가기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발급 문제로 민원 업무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다라는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일단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소식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은 하루 앞당겨져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초 7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되기로 돼 있었는데 격리 면제서 발급은 한국 시간 7월 1일 0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LA 시간으로는 6월 30일부터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이 시작된다고 LA 총영사관이 밝혔습니다. 또 한국 외교부는 해외 예방접종자의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서 발급을 재외국민 민원 포탈인 영사민원 24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이 시스템은 7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영사민원 24를 통한 격리 면제서 직접 접수는 현행 이메일 접수와 달리 예약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자가격리 면제서 접수를 위한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개통된 이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달라고 LA 총영사관은 권고했습니다. 이미 예약 번호를 받아 LA 총영사관이 이메일로 격리 면제서를 신청한 경우는 LA 총영사관이 격리 면제서를 발급해 이메일로 회신한다고 영사관은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을 민원인이 포털로 직접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 개통과 관련한 안내는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신속히 공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이 시스템이 개통된 후 일정 시점에서 이메일 접수는 폐지할 예정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염성에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가 새로운 위협으로 급부상하자 이 지침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CNN 방송은 어제 백신 접종 완료자의 마스크 착용을 두고 서로 상충하는 메시지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델타 변이가 휩쓸고 있는 점을 들어서 특히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라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가운데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달 백신을 모두 접종한 사람은 대중교통과 병원, 학교 같은 실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의 급부상은 마스크 착용 논란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도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 델타 감염자 비중이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CDC 지침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마스크 의무화를 부활시킨 바 있습니다. 공중보건국은 이 같은 내용의 자발적 지침을 발표하면서 델타 변이가 어떻게 또 누구에게 퍼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방역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환자의 99%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더 중요해졌습니다. YTN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18,000여 명. 이 가운데 백신을 맞고도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사람은 150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는 0.8%, 나머지 99.2%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비율도 미미했습니다. 지난달 확진자 10만 7천여 명 가운데 돌파 감염은 1,20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1%에 불과합니다. 백신 효과가 그만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It is in part a result of our ongoing efforts to vaccinate so many Americans. Each week, there are more and more data to demonstrate the impact of vaccination has on preventing disease and moving us out of this pandemic. 백신 접종률이 높은 영국과 이스라엘에서도 백신 효과가 뚜렷합니다. 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하루 10,000명 넘게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망자는 2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We've made a massive progress with the vaccination program. It's done a huge amount of good.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사망자와 중증 환자는 아주 적습니다. 중증 환자는 지난 겨울의 2% 수준입니다.
사망자도 지난 10일 이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백신을 맞으면 중증 진행과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전문가들의 진단이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은 다가오는 가을 학기의 대면 수업과 또 델타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젊은 층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준의 높은 백신 접종률로 인해 비즈니스 업소들의 전면 영업 재개와 디즈니랜드 등 테마파크 재개장, 그리고 NBA와 야구 경기장 등이 오픈하는 등 활기를 되찾았지만 젊은 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코로나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의 캐롤라인 리폴드 총괄 매니저는 미 전국에서 전체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절반에 달하지만 18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은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젊은 층의 낮은 백신 접종률이 한 가닥 고비를 넘긴 가주의 코로나 전파율을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ate of vaccination amongst young adults 18 to 39 in the U.S. it's about 1/3 of adults. In the total population, we're at almost 50%. So there's definitely lower rates among these groups. 리폴드 매니저는 젊은 층의 경우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에 소극적인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Young adults that they feel that they're healthy and that if they get COVID they'll probably do pretty well. Probably already feel like they have some protection against COVID-19 without needing the vaccine. 하지만 곧 가을이 되면 그동안 온라인으로 이뤄지던 수업이 대면 수업으로 일제히 전환되면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교실과 집을 오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12세 이상은 가을 학기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했습니다. Outbreaks in a classroom or outbreaks at a school, and kids are going to be continuing going back and forth. So it's going to be important to get as many of those, above age 12, which is what's approved for now, vaccinated to keep everybody in school. 지난 한 달 사이 인도발 델타 변이 감염이 가주에서 3배나 늘어나면서 가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백신 접종은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Community is unvaccinated, and the more a family is unvaccinated, the more likely we're going to see increases in those communities and those families, which will impact greater health system in general. 젊은 층은 학교 등 단체 모임이 많고 외부 활동 범위가 중장년층에 비해 훨씬 넓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위협하는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어 여름방학 후 정상적으로 재개될 가을 학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 코로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퍼스트레이드와 세컨 젠틀맨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접종률이 저조한 보수 진영 아성에 투입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라스 M 호프는 텍사스주 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심지어 공짜라며 텍사스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격려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M 호프는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옳은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텍사스는 성인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이들의 비율이 61%입니다. 전국 평균 66%에 미치 못하는 숫자입니다. 다수의 남부주들과 함께 보급이 더 더딘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을 찾아 텍사스를 방문했다라고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어제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델타 변이 같은 각종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2회차 백신 접종 후 일주일이 지난 실험 참가자 8명으로부터 혈청을 추출해서 각종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테스트한 결과 델타 변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변이에 대해서 중화항체를 생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화항체는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접종 안 하신 분들 많으시죠? 계속 한인타운에서도
타운 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금요일 7월 2일 한인회관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를 엽니다.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12세 이상 한인이 대상으로 큐레이티브 클리닉 웹사이트에 예약하고 한인회관을 방문해 접종을 받아도 되고요. 예약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금요일 오전 9시부터 한인회를 방문하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매주 금요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유가와 하버드에 있죠. 이웃케어 클리닉에서는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주 금요일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갖습니다. LA 한인타운 약국과 헐리우드 차병원, 미션시티 클리닉 등 클리닉에서도 전화 예약과 간단한 서류 작성으로 백신 무료 접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참사 사망자가 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니엘라 레빈카바 마이미드 이 카운티장은 브리핑에서 아파트 잔해에서 추가 사망자 1명을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실종자 수는 149명이 됐습니다. 현재 켜켜이 쌓인 잔해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구조당국은 붕괴 현장에서 현재까지 300만 파운드의 콘크리트를 제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붕괴 참사가 7일째 맞고 있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현장을 방문합니다. YTN입니다. 붕괴 현장에서는 수색과 잔해 제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구조대원이 현장 잔해 속을 뒤지고 있습니다. The human being is an amazing creature and can survive a very long time in extreme situations. In the right void, there could be survivors still today. 투입된 전체 인력만 전 세계 지원을 받아 400명이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고 사망자 시신 수습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Nobody's giving up hope here. Nobody's stopping. The work goes on full force. We're dedicated to get everyone out of that pile of rubble and reunite them with their families. 붕괴 2달 전인 지난 4월 아파트 주민위원회는 콘크리트 악화가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들에게 보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점검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애초 견적받은 900만 달러보다 더 많은 1,500만 달러에 이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콘크리트가 부서지고 금이 갔으며 이를 지탱하는 강철봉도 녹슬고 악화해 손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민위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발생한 데다 경쟁 입찰 준비에 시간이 걸려 보수 개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부인과 동행해 참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피해 가족과 현장 구조대원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텍사스 재해 지역에도 피해를 수습하는 당국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열흘 정도 뒤에 현장을 찾았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마이애미 12층 콘도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규명을 위한 당국의 조사와 별개로 형사사건으로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거액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AP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콘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구조 작업 계속되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놓고도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콘크리트 파손, 집안 침하, 주변 공사를 거론하고 이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BBC 방송은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사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급파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플로리다 국제대학교의 한 전문가는 기술자들이 건물 설계, 건축 방법 등을 조사하고 강철, 콘크리트 표본을 채취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듀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 30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도 남가주는 어제와 비슷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전에는 다소 짙은 구름으로 흐리지만 오후 들어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공기 중의 습도 여전히 높은 상태로 건조한 기후의 캘리포니아답지 않은 여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오늘 같은 날씨 이어지겠고 금요일부터는 구름이 걷히면서 보다 맑아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80도, 밤 최저 기온 6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81도, 6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0도, 60도, 해안 지역 70도, 62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71도, 낮 최고 기온은 91도로 무덥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유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법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과정에서 단행됐던 전국적인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다음 달까지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건 대법원 판결입니다. 캘리포니아는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죠. 대법원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의 퇴거를 전면 보류하도록 한 질병통제예방센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집주인들의 소송을 5대4로 기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 5월에 발표된 주정부의 $600 지원금을 빠르면 8월 중순이나 늦어도 9월에는 받을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8일 80억 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 등이 포함된 모두 2,626억 달러 규모의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했고 주지사 사무실로 보냈습니다. 주지사가 예산안에 서명하면 지원금 체크는 45일에서 60일 이내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유엔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따른 국제 관광 산업의 붕괴로 지난해와 올해 세계 경제가 입은 손실이 4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제 관광객 급감으로 관련 산업이 입은 손실 이렇게 추산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터키와 에콰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일랜드, 스위스 등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로 휘청거렸던 미국의 항공업계가 여객과 화물 수요 회복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과 에어버스 여객기 270대를 구매하고 신규 인력을 2만 5천 명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YTN입니다. 지난해 항공 수요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가량의 적자를 낸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 수십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에 의존했던 유나이티드 항공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보잉 737 맥스 200대와 에어버스 A321 네오 70대 등 270대의 최신형 여객기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구매 대금은 300억 달러, 우리 돈 34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같은 구매 물량은 지난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 보잉과 에어버스에 460대의 여객기를 주문한 이후 최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와 함께 현재 직원 6만 8천 명의 36% 규모에 달하는 2만 5천 명을 추가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항공업계의 부활에 크게 베팅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사우스웨스트 항공도 보잉 737 맥스 100대를 주문했고 알래스카 항공 역시 신규 여객기 구매에 나섰습니다. 올해 들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미국 국내선 항공 수요와 달리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의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업계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라 국제선 여행객도 조만간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격적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경선입니다. 독립기념일 휴일을 앞두고 불법 불꽃놀이 예방과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LA시가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죽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요. 폭죽 바이백 프로그램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브랜드파크 주차장에서 폭죽과 그리고 기프트카드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폭죽을 차량 트렁크에 실어서 운반해야 하며 소지한 폭죽에 매겨지는 값은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주민들은 익명으로 폭죽을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되는 이 바이백 프로그램은 지난해 불법 불꽃놀이 신고의 45%를 차지한 샌퍼난도 밸리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4톤 이상의 불꽃놀이 관련 물품을 압수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었습니다. 불꽃놀이는 인명 재산 피해뿐만이 아니라 화재 발생 원인도 된다며 불법 불꽃놀이 근절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PD는 이번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채 불법 폭죽을 그대로 소지하거나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불법 불꽃놀이 단속 총력전을 벌여 불법 폭죽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곳곳에서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규모의 캘리포니아 산불은 오레건주와 인접한 북가주 시스키유 카운티에 있는 라바 산불입니다. 지난 월요일 최소 8,000명 주민들이 강제적으로 대피됐고 어제까지 13,300에이커가 전소된 가운데 진화율 19% 보이고 있습니다. 라바 산불뿐만 아니라 지난 28일 발생한 테넌트 산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넌트 산불은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6,000에이커 전소시켰고 진화율 0%입니다. 이 밖에 컨 카운티의 쉘 산불과 샌버나드로 카운티의 피크 산불도 있습니다. 먼저 27일 일요일에 발생한 쉘 산불은 어제 밤을 기준으로 2,000에이커가 전소됐고 75% 진화율을 나타내고 있고 지난 월요일에 발생한 피크 산불은 35에이커를 태우고 다행히 현재 불길이 잡힌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위험도가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는 캠파이어나 불꽃놀이를 자제하고 작은 불씨 관리에도 특별히 유의하라고 당국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LA시 의회가 어제 노숙자들이 길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담은 초안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투표는 12대 3으로 통과됐는데 이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캠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안에 반대한 시의원은 마이크 보닌, 니티아 라만, 조 버스카이노 이렇게 3명의 시의원이었습니다. 어제 결정으로 LA 시의회는 시정부 변호사들에게 공립학교와 노숙자 쉘터를 포함해 다양한 공공시설 근처에서 누워있거나 잠을 자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놓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조례 초안을 작성토록 요청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LA 한인타운 비영리단체로서는 처음으로 홈리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한 물품 지원이나 음식 제공 같은 봉사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는 단체는 많았지만 공식적으로 홈리스 지원 사업을 맡은 것은 이 KYCC가 처음입니다. KYCC는 이번 달 초 LA 카운티 홈리스 서비스국과 계약을 맺고 $1,000,000의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 60명의 홈리스를 전담해서 관리하고 거주지 제공을 비롯해 직업훈련과 상담 같은 전반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홈리스 그랜트는 보통 홈리스 경험이 많은 단체들에게 주어지지만 최근 팬데믹으로 홈리스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자격이 있는 일반 단체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LAPD 도미니크 최 한인 경관이 LAPD 내 서열 2위에 올랐습니다. LAPD 역사상 한인으로 최고위직에 올랐던 도미니크 최 부국장이 또 승진해서 수석 부국장이 된 것입니다. LAPD에서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수석 부국장이 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내 불법 치료 신분으로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나카 혜택을 받은 한인이
지난 9년간 9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에 따르면 다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2년 8월 15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인 다카 신규 신청자 수가 9,844건이었고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인의 다카 갱신 신청 건수는 24,824건이었고 승인 건수는 24,301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이어서 출신 국가별로 5번째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LA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 맞지요? 맞습니다. 항상 1위였습니다. 그런데 1위 자리를 뉴욕에게 내주고 2위가 됐다라는 텍사스 A&M 교통연구소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1982년 이래 매년 1위를 차지했던 LA, 롱비치, NYM 지역이 올해 처음으로 2위로 내려간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보급에 따라서 사무실 근무를 정상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사무실 복귀를 꺼리는 미국 직원들이 사직에 나설 수 있다고 경제매체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는 어제 1년여간의 재택근무에 익숙해진 직장인 가운데 일부가 종전처럼 매일 출근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선택을 앞에 놓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채용 사이트 몬스터닷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95%는 이직률을 고려하고 있고 92%는 기존의 일자리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많은 근로자의 가치 평가 기준이 바뀌었고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구인난은 근로자들의 선택폭을 한층 더 넓혀주고 있다면서 대량 사직이라는 표현도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에만 모두 4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사직을 했습니다. 우버가 가을부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 절반은 사무실에 나와 일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나오는 시간은 직원이나 그들의 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직원들이 선호하는 사무실 위치도 더 유연하게 고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팀 허브로 지정된 사무실 목록에서 편한 곳을 직원이 선택해서 출근하면 됩니다. 일주일에 절반 정도, 한 달에 절반 정도만 사무실 와서 일하면 됩니다. 이 IT 기업들,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이렇게 유연해진 근무 행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결제 서비스 업체 스퀘어 등은 평생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세일즈포스는 재택근무부터 주 4, 5일 출근하는 형태까지 다양한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는 사무실이나 집 또는 둘 다 번갈아 가면서 어디서든 직원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행태를 채택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북미 서부 지역에서 폭염이 계속되면서 캐나다 서부에서는 최소 69명이나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20여 년 만에 최고 기온이 기록되고 있고 무더위로 인해서 경전철과 식당 운영도 중단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의 해변입니다. 바닷가에서도 그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분수공원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캐나다 서부 리턴에서는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밴쿠버 인근에 있는 도시 버너비와 서리에서는 하루 동안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고령층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경찰은 더위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That's 4 times as much as what we typically see, especially in June. Usually we don't get this heat till July, maybe August, so it definitely surpasses what we've ever seen before.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의 기온도 47.2도까지 치솟았습니다. 120여 년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불볕더위로 포틀랜드에서는 고속 경전철과 전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시애틀에서는 일부 식당들이 주방의 열기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I mean, it's already bad enough not having air conditioning, but to have no power at all, and this heat is dangerous. 전문가들은 이런 기온 상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What makes it really unusual is
The Pacific Northwest is not known for heat waves. This is not the time of year for heat waves in the Pacific Northwest. 현지 언론은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덮치면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까지 이어지는 지역 주민 2천만여 명에게 폭염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각 지역 주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올 가을 학기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9월 가을 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 안전 지침을 발표하면서 가을 학기부터 주 전체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군이 자율적으로도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차기 뉴욕시장을 뽑기 위한 민주당 예비선거 개표 결과 집계 오류가 발견돼서 선거위원회가 결과 발표를 번복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선거위원회는 수정된 개표 결과를 오늘 날짜에 다시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뉴욕시가 이번 시장 선거를 앞두고 새로 도입한 선거 시스템이 시작부터 불안정하고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의회가 맨솔, 이 박하향을 포함한 가향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의회는 긴 찬반 토론 끝에 8대5로 이 판매 금지 법안을 통과했습니다. 사탕, 과일향 등이 첨가된 담배류와 맨솔 필터 담배도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의회에서 격론이 벌어진 사안은 맨솔 담배 판매 금지 여부였는데 결국 맨솔 담배도 포함됐습니다. 메릴랜드 보건부가 지난 28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7명, 사망자 2명으로 집계됐고 확진 판정률은 0.57%로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때 100명대까지 늘어나면서 메릴랜드 보건당국이 긴장을 했지만 28일 현재 다시 37명으로 떨어져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위스콘신주에서 신생아의 부모는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스스로를 성중립적인 단어로 표기해 넣을 수 있다고 팍스뉴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는 신생아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 대신 구체적인 성별 구분이 없는 그냥 페어런트, 이렇게 부모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또 아기를 낳은 부모라는 옵션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카운티들이 팬데믹으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을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퇴거 유예안을 연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차원의 퇴거 유예안이 30일, 6월 30일로 끝나면서 강제 퇴거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카운티 차원의 조치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시는 퇴거 유예안을 12월 말까지로 연장시켰습니다. 시애틀 워싱턴 주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대로 오늘 30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각종 규제가 완전히 해제되고 경제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워싱턴 주 전역이 방역 4단계 들어가면서 특별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끝으로 하와이 소식입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7월 8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 본토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와이 상륙 시 격리 의무를 전격 면제합니다. 억눌린 여행 수요와 호응하며 또 관광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는 아직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유지 같은 코로나 관련 방역 수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LA 클리퍼스와 피닉스 선즈 간의 서부조 결승 6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오후 6시 ESPN에서 생중계되고요. 경기는 스테이플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보니까 티켓이 아직 남아있네요. 네, 그런데 100불부터 시작입니다. LA 클리퍼스는 현재 2승 3패로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기면 이제 승부는 끝장승부 7차전까지 갑니다. 7차전은 피닉스 홈에서 열리고요. 오늘 패하면 LA 클리퍼스의 플레이오프 도전기는 여기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한편 어제 애틀란타 호크스와 미러키 벅스 간의 경기는 애틀란타 호크스가 110대 88로 크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애틀란타의
트레이 영이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도 이렇게 대승을 거둔 이유 있죠. 애틀란타 트레이 영이 빠졌고 밀워키는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무릎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투타 겸업을 하고 있는 일본인 선수 오타니가 하루에 홈런 2개를 쳐내면서 홈런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팀이 2대5로 뒤진 3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가 체인지업을 가볍게 끌어당겨 담장을 넘깁니다. He got another one! There is no containing this dude. Number 27. 하지만 3경기 연속 아치를 그린 오타니의 방망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5회에도 양키스의 같은 투수 타이온을 상대로 두 번째이자 시즌 28호 홈런포를 추가했습니다. 이번엔 152km짜리 빠른 직구를 받아친 발사각 18도에 불과한 빨랫줄 같은 투런포였습니다. 토론토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를 2개 차로 따돌리고 홈런 단독 선두에 올라선 오타니는 전체 안타 중 홈런이 단타보다도 많은 만화 같은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6월에만 13개의 홈런을 쳐낸 오타니는 마스이의 역대 메이저리그 아시아 출신 한 경기 최다 홈런 31개 기록 경신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투타 겸업을 수행하면서 홈런왕의 MVP까지 넘보는 오타니의 초현실적인 활약에 야구 본고장 미국은 이제 경이로움을 표현할 새로운 수식어 찾기에 바빠졌습니다. 오타니와 주거니 받거니 홈런 레이스를 펼치는 워싱턴의 슈아버도 1회 선두 타자로 나와 시즌 25호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6월만 놓고 보면 홈런 16개로 오타니를 3개 차로 앞질렀습니다. 슈아버가 최근 10경기에서 쳐낸 홈런은 무려 12개인데 이 기록은 1995년 엘버트 벨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양리그 거퍼들의 불방망이 홈런쇼에 메이저리그가 연일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YTN 김사혁입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3대1로 꺾고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LA 다저스가 현재 5연승 중인데요. 그러면서 샌프란시스코 서부조, 내셔널리그 서부조 1위 샌프란시스코와의 승차를 한 게임 반차까지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LA 다저스에 또 악재가 있죠. 이 트레버 바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레버 바워가 올 시즌 전에 영입하면서 바람 잘 날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을까? 계속 여러 가지 화제,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성폭행 혐의입니다. TMG가 이 트레버 바워가 여성 성폭행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현재 트레버 바워는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레버 바워 에이전트 이 보도와 관련해서 즉각 반박했죠. 트레버 바워가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갖긴 했지만 상호 합의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잠시 뒤 10시에 선발 등판합니다. 김광현 선수는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와의 경기 선발 등판해서 시즌 2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애리조나 다이몬드백스 지금 메이저리그 최약체 팀이잖아요. 김광현 선수 시즌 2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6이닝 이상 던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마이애미 콘도 붕괴 현장에서 방금 전 시신 4구가 발견돼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구조 작업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생존 소식에 대한 희망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021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2021년 전반기 마지막 날입니다.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올류 2021 기아 소렌토,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